보겠습니다. 수용자의 지위와 처우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4회차 강의인데요. 시찰과 창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네, 판검사가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 아시죠? 판검사 시찰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판사와 검사상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실에 시찰을 할 수 있다. 맞죠? 두 번째, 소장은 교도관에게 시찰을 요구받은 경우를 안내하게 한다. 별 내용 없습니다. 외국인의 참관을 허가할 때는 법무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누구죠?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허가권자는 만약에 안양교도소다 그러면 안양교도소장이 허가를 하는데 다만 승인만 누가 한다? 지방교정청장이 됩니다. 옛날에 법무장관의 승인이었는데 법이 규정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미결수용자의 것이라고 미안하다, 사용이다. 그래서 사용 확정자들은 참관할 수 없습니다. 이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와 그 주체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교정의 시찰, 판검사 시험이니까 시찰, 검사, 판사. 참관은 뭐예요? 학술 목적이니까 검사 외의 사람이 허가받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정의 순회점검은 법무장관이 바쁘니까 수속 공무원, 순회점검 공무원이 하죠. 교정시설의 설치 운영이 민간위탁인데 이거 민간위탁은 누가 하죠? 이건 교정시설 민영교도소에 관한 거에서 법장이 하죠. 법무장관이 여주 소망교도소 교장에게 합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로 보도록 하죠. 3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참관이 금지된 것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미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은 뭐죠? 4번이 되겠습니다. 미결 수용자와 사용학생 거실입니다. 시설이 아니라 거실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5번 방, 7번 방만 할 수 없는 것이지 모든 방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란 문제예요. 첫 번째, 교정의 장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특별기는 특별히 5일에 특오 5일 맞고요. 2번 수용자가 소년교수 수용 중인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 교화 프로그램, 작업, 직업 훈련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념은 13세가 되기 전까지 김천 소년교수는 22세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맞는 지문이고요. 자, 3번 지문 보겠습니다. 법무장관은 교정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경험 및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매월 1회 이상 매년이죠. 틀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법무장관은 교정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를 조빈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민영교도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5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문 문제. 형의 집행이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용자의 권리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권리냐 권리가 아니냐를 찾는 문제예요. 법조문에 조문에 있겠죠? 조문에 있는 거냐 아니냐는 거예요. 가석방 이거는 재량이죠. 수용자의 징벌 집행 유예 전혀 아니죠. 자비부담의 신문구대 신문면허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이제 신청하니까 신청이죠. 규심사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거 허가가 아니죠. 그냥 스스로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1번, 2번, 4번은 우리가 대상이 아니고 재량이죠. 재량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 패턴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규정 시설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이란 문제인데요. 시설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이란 문제예요. 자, 법무장관은 교정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민영교도 설치 운영. 법무장관은 교정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음인 신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매년 1회 이상 교정실을 순회 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하여금 순회 점검하여야 한다. 3번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실 시찰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판사는 교정실 시찰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참관이 허가를 받는 것이지 시찰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그럼 시찰의 참관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첫 번째, 교정의 장은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이 교정시설에 참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 직업, 주소, 나이, 성별 및 참관 목적 확인하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두 번째 질문, 판사, 검사 외의 사람은 교정에 참관하려면 학술, 연구 등의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지방교회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소장의 허가를 받되 다만 뭡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방교회 승인을 받으니까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답은 2번. 판사, 검사 또는 검사 교정시설에 시찰할 경우에는 미리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교정시설장에게 제출합니다. 신분증 제출하면 된다. 검사증, 신분증. 4번. 교정시설의 장은 판사와 검사를 교도관의 시찰을 요구받는 장소로 안내하는 상식이니까 볼 게 없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시설에 관한 설명, 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첫 번째, 판사와 검사가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에 시찰할 수 있다. 판검사 시찰 오케이. 교정의 거실은 수용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 통풍, 난방을 위한 시설을 갖춰야 된다. 맞죠? 교정의사의 장은 외국인의 교정의사 참관을 허가할 때는 법장이 아니라 뭐예요? 지방교회 승인을 받아야 되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신설하는 떴죠? 그럼 500명 이상이 돼야 되죠. 네,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한다. 됐죠? 필요하면 증대할 수 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제 권리 및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입니다. 판례 문제라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옳지 않은 것이니까 답이 하나밖에 없네요. 네, 보겠습니다.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해서 행해진 규율과 징계란 기본권의 제한도 다른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된다. 최소 침해 원칙에 대한 내용이고요. 2번, 교회 시선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자살, 자해 등의 교정사고 발생을 막는데 질관적, 공간적 공백이 있으므로 이를 여기서 CCTV 설치하는 것은 눈 대신하는 거니까 허용한다. 판례 태도 맞고요. 세 번째, 수용자 영치품에 대해서 물건이죠. 사용신청 불허 처분에 수용자가 다른 교사에 이송되었다 하더라도 원래 이익의 침해가 해소되지 않고 경기가 만료될 때까지 아직 상당한 이유가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재이송 가능성이 소멸하였다고 단정이 어려운 점에서 영치품 사용신청 불허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는 소의 이익의 소송이 이익인데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는 소송 이익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데로 이송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도로 이송될 수 있으니까 러닝처치를 못 잊겠다. 근데 그 제안에 대해서 불허하다, 억울하다 그랬을 때는 되돌아왔을 때 다시 그 러닝처치 잊게 되는 부분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허용한다. 오케이. 1인에 늘 나오는 기출문제 답이네요. 그래서 4번이네요. 수용면적이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가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더라도 국가형벌권의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용자 인간의 존엄과 자치를 침해한다 보기 어렵다. 기출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도소의 어떤 규정상 면적이 좁을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데 그게 최소 침해 원칙에 초과할 때 최소 인간이 똑바로 누울 정도가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뭡니까?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국가배상 판결 나온 사례가 있죠.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자의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에 한다. 그럼 판례의 문제라 볼 수가 있겠죠. 보통 판례 문제는 7급 문제에 많이 나와요. 1번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자, 일단 변호사라는 단어가 나오나 변호인이 나오게 되면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권리를 침해한다고 봅니다. 변호사 접견하는 경우에도 수용자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된 장소, 유리판이 있는 장소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수용자 처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조항은 재판을 침해한다고 보죠. 답은 1번 맞습니다.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답이니까 맞는 문제 1번 끝입니다. 자, 수용자의 선거권을 전면적으로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2번 법원의 불법성이 커 교정시설에 구금된 자들의 선거권을 일조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에 근거한 것으로 선거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에 1년 미만에 대해서는 뭐한다? 선거권이 있고 집행유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권이 있는 거로 법이 바뀌었죠. 공직선거법이. 3번 교도소에 수용될 때는 국민건강급여를 자 의료보험이에요. 의료보험은 교도소에 있어 의료보험이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에서 고쳐주니까. 그래서 침해하는 것을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화상 구금 목적에 따른 특히 부적당 인정하는 신문기사죠. 신문기사의 사회면에 폭력사건이 있는데 본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위로 잘라내고 구독해 한 행위는 과잉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의 태도가 있죠. 판례이기 때문에 외우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수용자의 권리 및 처음에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중에 판례의 문제에 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이네요. 자, 수용자가 변호사가 되는 건 한 변호사나 변인이 나오게 되면 늘 권리 침해 있는 것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수용자 권리 접견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접촉 차단 시설에 설치된 장소에 하도록 하는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 재판 청구에 침해되는 것도 아니다. 틀렸죠? 위배된다. 두 번째, 헌법소원 사건에 국선대리의 변호사를 접견함에 있어 변호인이죠. 그럼 접견 같은 건 침해를 볼 수가 있어요. 3번, 수용자가 보내는 모든 서신에 대한 무공합 상태의 제출을 강제함으로써 그러니까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죠. 네, 헌법재판소. 네 번째, 수용자에 대해서 전면적 획일적 선고권을 제한하는 것도 침해된다고 아까 뒤에 문제에서 볼 수가 있었죠. 네. 15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자의 권리 구제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였어요. 자, 1번, A번.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공무원 하여금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가 있어요. 휴가 가니까 이 경우 면담을 대리하는 사람은 보고해야 되겠죠. 사법적 권리수사는 소송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행정소송 오케이, 민형사소송 됐죠? 청원이 틀렸죠. 청원은 비사법적 권리수사단이 되기 때문에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국군보호시대 직원은 국가인권의 위원 등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과 면담할 때, 진정할 때 면담할 때는 진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예요? 녹음 녹취 안 되죠. 두 번째는 뭡니까? 참여 못합니다. 네. 멀리서만 바라볼 수 있을 뿐이죠. 맞는 문장이고요. 초원권자, 수용자, 미결 수용자, 내 외국인을 불문하고 형의 집행 수용자 초에 관한 범죄의 수용자이다. 외국인들도 초원할 수 있다. 누구나 억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원할 수가 있다는 지문입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용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란 문제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같이 행복 수요권은 이에 근거가 됩니다. 헌법이다. 기본권은. 2번 수용자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에 권리 주거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로 불이익한 처를 받지 않는 당연하죠. 우리가 질렀다고 이제 억울한 표현 받으면 안 되겠죠. 사법적 권리 구제성 소송 전제로 하죠. 공공의 부당한 행사의 불행사로 인해서 기본권을 침해한 수용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의 재판 빼고는 헌법소원 다 제기할 수가 있어요. 비사법적 권리 구제 수단으로 청원을 하죠. 청원하는 경우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해 보관 후 소장 또는 수뇌정공원에 소장에만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조문에 남아있는 내용 그대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라 볼 수가 있어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에 관한 법상 권리 구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란 문제예요. 소장은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면담의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길고 수용자에게 알려야 된다. 알릴 수 있다. 알려야 되죠. 왜? 애로사항이 있어서 수용 면담을 신청했는데 쌩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자 순회정원 공무원의 말로 청원한 순회정원 공무원이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교정에 참여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여를 못합니다. 청원할 때 말로 하면 들으니까. 수용자는 그 처에 관한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 순회정원 소장이나 밥순관지죠. 수행은 관할 지방교정청정이죠. 소장은 소장 면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4번 수용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치소죠. 법치소 법무부 장관, 지방교정청장, 소장에게 하니까 주체 객체가 틀린 거니까 답이 몇 번? 1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보도록 하죠. 수용자 권리 구제에 대한 설명 옳지 옳은 것이니까 틀린 질문이 4개가 되네요. 첫 번째, 소장은 수용자가 법무장관에 청원하는 경우에는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당해 시설에 소장이 제출하죠. 소장은 청원서를 검토한 후 법무장관에 송부합니다. 두 번째 질문, 수용자 순회정원 공무원에 청원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말로써 할 수가 있대요. 그렇죠? 순회정원 공무원이 말로써 청원할 때는 교정을 참여시킬 수가 있죠. 법무장관은 교도소 등은 순회정원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하여금 순회정원하게 할 수 있으며 판사와 검사는 시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지금 자 거기서 뭐가 틀렸죠? 교도소 순회 점검하거나 자 여기 뭐가 틀렸죠? 첫 번째 지금 옳은 것이죠. 그러면 청원서를 검토하는이 틀렸죠. 순회는 검토할 수가 없죠. 내용을 볼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질문 왜 틀렸죠? 참여시킬 수가 없잖아요. 참여시킬 수가 없죠. 제가 참여시킬 수 없죠. 세 번째 질문 왜 틀렸죠? 세 번째 질문 맞죠. 수시시찰. 네 번째 질문 왜 틀렸죠? 수용자는 교도소의 처우에 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헌법소원의 제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헌법소원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보도록 하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이네요. 네. 1번 청원서를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 틀렸죠. 확인할 수 있어요. 내용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죠. 우리가 소장 면담이 안 됐기 때문에 청원을 하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번 수용자가 그 처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 법순관지죠. 청원할 수 있다. 청원에 관한 결정은 뭐예요? 청원은 문서나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청원의 결정 문서로 순회정원 공문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가 있다. 말로도 가능하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자의 권리 구제에 관한 문제 자주 나오게 되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사법적 구제에 일어난 후 수용자나 소장에 면담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소장은 수용자가 정당한 이유 사유 없이 면담사를 밝히지 위배 반복했을 때 방해할 목적이 있을 때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질문, 수용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처우에서 불복이 있을 경우 법순 관지죠. 청원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이네요. 네, 맞아요. 맞는 문장입니다. 네, 맞는 문장이고요. 네. 자기 또는 타인, 뭐가 틀렸죠? 타인이 틀렸죠? 왜? 자기만 본인이니까. 그래서 타인은 제3자에 대한 거는 진정만 가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타인이 틀린다. 왜? 키워드 타인. 소장이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서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죠. 행정심판은 지방교정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니까. 사법적 권리 구제로서 헌법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법률에 정해진 기본권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문제는 청원을 사전에 거쳐야 될 필요는 없다.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판례의 태도죠. 그다음에 현행법상 18번 권리 구제 제도에 대한 청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란 문제인데요.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한 불복하는 경우 법순 관지에게 청원할 수 있다. 오케이. 청원에 관한 결정 문서로 합니다.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지만 결정 문서로 하죠. 소장은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세 번째, 청원하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해서 봉한 후 봉해줘 소장에게 제출합니다. 순회정원 공무원에게 하는 청원은 말로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참여하지 못하죠. 말로 할 때는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참여할 수가 없죠. 키워드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참여가 안 돼요. 왜? 들으면 안 되니까.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자의 권리 구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란 문제예요. 자, 수용자의 교정시설의 처우에 불복하는 경우 교정시설은 소장에 청원할 수 있다. 소장은 청원의 주체가 아니죠. 소장은 소장 면담의 주체이기 때문에 틀린 답이 됩니다. 법순관지죠. 법무장관, 순회정공무원, 관할 지방교정청. 2번 순회정공무원이 수용자의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정실의 교정안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들으면 안 되죠. 내면 들으면 안 되죠. 세 번째, 수용자 공공연의 정보 공개하는 법률에 따라 소장의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4번 수용자 권리 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초우, 즉 청원했다고 해서 독방에 가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상식적인 문제니까 논점이 없습니다. 25문제 보도록 하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권리 구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이라는 문제요. 권리 구제에 관한 문제로서 첫 번째, 처우에 불복해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해서 봉한 후 소에 제출합니다. 순회정원 공무원은 말로도 할 수가 있어요. 이항, 소장은 청원에 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합니다. 당연하죠. 청원에 대한 결정 문서 또는 말 틀렸죠. 청원에 관한 결정 청원은 말로도 했으면 결정은 뭐예요? 문서로 해야 됩니다. 수용자가 정당한 수 없이 면담을 밝히지 아니하고 면담을 신청한 경우에는 밝히지, 위배, 반복, 방해 이런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네, 됐습니다. 그렇게 20문제 봤습니다.